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33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내 곁에 있어줘입니다. 네.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볼 영화가 많지가 않아서 과거에 재미있었던 작품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가 계속 뇌리에 남아 돌더라고요. 위로받는 것 같고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느꼈었는데 한 번쯤 소개시켜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익숙하지 않은 싱가포르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평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좋게 보신 분들은 뭐 인생 영화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대사도 없고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재미있는 댓글을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영화가 영화다 보니까 재미있는 댓글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꼽아봤는데 김윤정 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감독의 다정함. 천진영 님은 영화가 실존을 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 어느 정도 영화 분위기를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봐도. 작품의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만든 작품이고요. 감독은 에리쿠, 각본은 에리쿠와 옹킴호우, 제작에는 브라이언 홍, 촬영에는 에드리언 탄, 음악은 케빈 매튜스, 크리스틴 샤암입니다. 로튼토마토에선 90%의 신선도, 그리고 10점 만점에 7점 정도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메타크리틱에서는 67점의 메타스코어, 7.6점의 유저스코어를 받았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18회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 CJ 아시아 인디 영화제에서 관객상, 32회 겐트 영화제에서 공식 부문 경쟁을 수상했고 16회 스톡홀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 칸 영화제 개막작 그리고 감독 주간에 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성일 평론가님이 21세기 30편의 영화 중에 29번째 작품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트리비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레사 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테레사 첸이라고 하는 분은 14살에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네. 언어와 미술을 끈질기게 배워서 60 넘어서까지 교육활동까지 하고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00년도 초에 에리쿠 감독이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10대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노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난관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느 결혼식장에서 테레사 첸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 테레사 첸이 대뜸 피망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그래서 에리쿠 감독이 테레사 첸의 개인사랑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는 슬픈 영화로 구상을 했다가 영화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지금 같은 작품으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네. 감독이 테레사 첸에게도 영화 출연을 제의를 했고 네. 흔쾌하게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메일이랑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점점 영화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냈다고. 그리고 에리쿠 감독은 배우보다는 주변 인물들을 배우로 사용하기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한데 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주변의 인물들로부터 창작의 영감을 얻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주변의 비전문 배우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촬영 감독은 원래 TV 쪽에서 샴푸 광고나 예쁜 영상의 광고를 찍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정반대에 위치한 영화이기 때문에 촬영 감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템포도 너무 느리고 대사도 거의 없는 데다가 여태까지 했던 스타일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 키에슬로프스키 영화를 억지로 보게 해서 지금 같은 스타일을 맞추었다고. 이 영화가 개봉한 뒤에 프랑스 평론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불쌍한 노동자를 왜 죽이냐고 그런 식으로 슬프게.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의 인물들은 운명을 맞이하고 비극을 경험하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모두를 구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네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싱가포르에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으로 후보를 제출했었는데 근데 아카데미 본부에서는 대화가 주로 영어이기 때문에 식격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트리비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에릭 후 감독. 예. 전작으로는 멸로, 12층, 사랑에 관한 이야기, 내 곁에 있어줘, 동경표류일기, 호텔룸 등이 있습니다. 예. 모든 작품이 부산영화제에 초청된 감독입니다. 개인사를 말씀드리자면 1965년 싱가포르 출생이고 예. 시드니의 시립예술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해서요. 그 이후에 다수의 단편과 다큐멘터리를 연출했고 97년에 만든 12층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국제영화평론가협회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영화로 처음으로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쾌거를 이뤘죠. 그 이후에 프로듀서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로이스톤 탄의 15라고 하는 작품의 프로듀서를 맡아서 베니스와 선댄스에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영화 제작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99년 싱가포르의 청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고릴라라고 하는 장르 영화 제작 전문 회사를 설립해서 젊은 감독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영화제 심사위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예. 부자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금수저였다고. 그래서 8살에 어머니한테 8mm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만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랑 친숙했기 때문에 작품을 그냥 혼자 만들어 봤는데 단편 작업을 하다가 중국과 한국 잡지에서 콘돔보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B급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스카모토 시냐나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를 좋아하고 1970년대 이탈리아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스파게티 웨스턴도 굉장히 좋아하고 오지 야스지로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특히 오지 야스지로의 영화에 보이는 가족 관계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고 임권택의 서편제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에릭 후 감독이 생소해서 여러 작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작품을 보기가 많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작품 정도 봤습니다. 예. 동경표류일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랑 호텔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예.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징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기승전결로 떨어지는 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처음에 시작했던 형식이 영화 끝에도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영화 처음엔 이게 무슨 장면이지 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끝에 와서 아 이런 얘기하려고 처음에 이런 상황을 넣었구나 그런 느낌. 영화 형식을 최대한 깨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동경표류일기라고 하는 작품은 일본의 극화 만화의 창시자 타츠미 요시히로라고 하는 만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굉장히 형식이 재밌는 게 실존 인물을 다루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이 사람이 만든 인상적인 작품은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그렇지가 않아요. 타츠미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그냥 애니메이션 속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만든 단편으로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단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의 계속 자신의 단편의 작품과 타츠미 요시히로 만화가 본인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계속 섞어서 보여줘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은 아 만화가의 작품이랑 만화가의 인생을 떼놓을 수 없는 관계구나. 지금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이 만화가 그 자체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유도하게끔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머리 와서는 실제 인물의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시도가 신선하다. 그리고 나오는 단편들도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한 번쯤 볼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걸리는 게 일본의 핵이 떨어진 이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가지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이 보면은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은 제작은 중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감독은 싱가포르예요. 근데 소재는 일본의 핵이 떨어진 이후에 동경에서 사는 여러 사람들의 군상을 다루고 있다는 게 참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게 작품의 외부적인 제작 요소로만 봐도 좀 드러나는 점이고 호텔룸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최신에 나온 작품 중 하나인데 네.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배우도 나옵니다. 최우식과 김꽃비였나요? 바이크 전도사로 유명하신 독특해요. 호텔의 룸에서만 일어나는 작품인데
한국 에피소드들이 있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그리고 일본 배우 2명이 나와서 일본어로도 대화를 하다가 중국어로도 대화하다가 영어로도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단편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최우식 배우가 나오는 그 에피소드는 최우식이 모쏠이에요. 근데 김꽃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흠모하고 있는데 김꽃비는 까진 여자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서로 술을 먹게 되고 사단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들이 이 이야기를 침범을 해요. 그러면서 호텔룸이 어떠한 공간인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쪼아서 보여주는 영화인데, 솔직히 추천은 못하겠는데 시도는 참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종도 다르고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호텔룸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엮이는 시도가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천은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재밌는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거 싫어하고 애초에 자신이 돈을 벌려고 하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참신한 시도를 많이 볼 수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스텝으론 각본의 옹킴호우. 이분은 내 곁에 있어줘와 동경표류일기에 작업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큰 신문사의 기자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는 Life Less Ordinary라고 하는 인터뷰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로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테레사 첸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관이 돼가지고 작품에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영화를 본 다른 영화인들은 할리우드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리얼한 삶의 특성이 있다고 이분을 칭찬을 했습니다. 네. 뭐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촬영의 에드리언 탄. 영화는 내 곁에 있어줘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싱가포르 최고의 TV 광고 감독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주얼적인 감각이 뛰어난 촬영 감독님인데 시티은행,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광고를 찍었다고 하고, 에리쿠가 TV 시리즈물을 찍기도 했는데 네. 세븐문스의 한 에피소드를 프로듀서하기도 했답니다. 음악 감독에는 케빈 매튜스. 이분은 에리쿠 감독의 많은 장편 영화들의 음악으로서 담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낮에는 변호사고 저녁에는 작곡가로 일을 했다고. 그리고 팜랜드라고 하는 밴드까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음악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엔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사 역할을 맡은 테레사 첸. 앞서 얘기했지만 14살의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 경국 배우가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국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피하고 고름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 이후에 소리를 잃게 됐고, 눈도 오른쪽 눈부터 통증이 시작됐는데 점점 눈이 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10년이 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춤, 스케이트, 승마, 뜨개질 등등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배웠고, 영화에서는 실제 그녀 모습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퍼킨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네.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지금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다음 배우로는 경비원 패티 역할의 싯캥유. 이분은 원래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의 지인인데 많이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고 이 작품 이후에 연기자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버지 역할의 치우성칭. 이분은 에리쿠 감독이 어렸을 때 영어랑 영화에 대해서 가르친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독이 이야기하길 이 배우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영화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본인과 스태프들한테 계속 어필을 했고, 어렸을 때는 에리쿠 감독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영화 선생님 중 한 명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살하는 소녀 제키 역할을 맡은 애잔 리. 이 정도로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